지금부터 8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차시에서 좀 자세히 지난 7주를 총요약했고 정리했다고 보고 이제 창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들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어디에서 보고 창의성이라는 책들이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별로 그런 걸 참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창의성이 뭐냐라는 것,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그것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잡다한 남의 이야기 모아서 소개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앞으로 제시하는 9가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과학을 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할 때 이 과학을 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했죠. 그죠? 제시했죠. 새로운 것, 대상, 속성, 관계를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기. 그리고 이제 의의뿐만 아니라 지시물이 있는 개체의 속성을 더 바르게 정의하기. 지시물 없이 의의만 있는 개체의 이름을 찾아 정리하기. 그래서 이제 A는 새로운 것을 찾아 이름 짓기. B, C는 있는 이름, 개체들, 개체의 이름이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자, 잘 정의하자. 뭐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과학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뭐냐면은 이걸 잘하는 방법.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대상, 속성, 관계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찾으면 그거에 이름을 붙여야 되죠. 이름을 붙여서 개체화하고, 그죠? 그걸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있는, 이름이 붙여져서 있는 개체화된 것들 중에서도 대상, 속성, 관계가 제대로 때가 있는가? 잘못 때가 있는 것들이 많죠.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더 바르게 고치는 것. 이 작업이다. 뭐 이것을 잘하는 것이 이제 이 2가지 분야에서 문제를 잘 찾아내고 수정을 잘하고 제안을 잘하고 이런 것이 이제 창의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크게 어렵지 않고 사실 7주차까지도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7주차보다는 지금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 크기는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자, 창의성 함량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혹은 창의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그냥 창의성 모든 학교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창의성 그래서 창의성이 있다는 말은 앞장에 4.30,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4.30에서 제시했던 3가지 과학을 하는 행위를 잘한다는 의미다.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하자면 3가지 행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잘 찾아내고 찾아낸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잘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이름을 짓는 작업과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2가지 크게 봤던 과학하는 것. 첫 번째 A와 BC, 그죠? 즉 과학을 잘하는 방법론이다. 자, 사람마다 특이성이 있으므로 아래에 지적한 사항들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창의, 상상 및 공상력 키우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의력이 데피니션이 왔다 갔다 하고 불확실한데 상상은 뭐고 공상은 뭐냐. 그래서 경북대 인문대에서 한 10여 년간 상상과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는 상상 파트에 참여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상상 파트 교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보니까 상상이 뭐냐? 개념이 다 다르고 제대로 어떤 사람은 개념도 없고 이래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창의 상상 공상에 대한 데피니션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신문사 주관하던 교수가 그럼 그것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길게 설명해서 이거 24번 주석은 뭐냐 하면은 그때 경북대학교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로 실었던 그 긴 학술 기사였다. 기사에서 따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봅시다. 2장에서 의식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설명하기 힘든 느낌, 통증까지 포함하며 사고는 의식의 핵이며 중추, 허브라고 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고는 다시 사실적 사고와 비사실적 사고로 나뉜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누구 이론입니까?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 제가 언어를 볼 때 어떻게 영어를 중심으로 언어를 볼 때 명제를 법조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을 나타내느냐 비사실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이등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적 사고 비사실적 사고로 나뉜다. 이것은 제가 언어 분석을 통해서 거꾸로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다시 사실적 사고와 비사실적 사고로 나뉜다. 제 생각에 사실적 사고가 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하고 현실에 그러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뜰에 핀 목련을 바라보며 젖꽃이 눈처럼 희다라는 생각이 참이 추러스가 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젖꽃이 눈처럼 희다 하면 그런 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자. 창의, 영어로는 creativity고 상상, 영어로는 imagination, 공상은 an idle fancy 이런 건데 모두 창의, 상상, 공상은 모두 비사실적 사고의 영역에 속한다. 이미 사실이 되어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창의라고 할 수 없죠. 상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공상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비사실적 사고의 영역이다. 비사실적 사고는 화성에 사람이 산다와 같이 생각하는 주체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아직 현실에 그러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로 판명되는 것이다. 판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성에 사람이 산다 그런 상상을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참이 아니죠. 창의, 상상 및 공상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주체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직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창의, 상상, 공상 다 비사실인데 아직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병적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 망상, 딜루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사실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생략한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고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신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창의, 상상 및 공상은 비사실적 사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점이 뭐냐? 잘 보세요. 비사실적 사고의 실현 가능성에 달려있다.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창의, 상상, 공상이라고 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창의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덜 높으면 상상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공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 상상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공상. 아주 높다. 창의. 어중간한 중간 단계다. 상상. 제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혹은 자연과학적 상상력도 말은 되지만 이 표현보다는 공학적 혹은 자연과학적 창의성 혹은 창의력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며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인문학적 창의성이라는 표현도 가능은 하지만 이 표현보다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이며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학적 혹은 자연과학적 창의가 자연스러운 것은 학문의 성격상 실험이나 창조, 크리에이션, 즉 신제품 생산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수가 천종을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한 발명가 에디슨을 설명할 때 뛰어난 상상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뛰어난 창의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그것은 에디슨의 창의가 곧 백열전구와 같은 신제품의 창조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롤링을 묘사할 때 뛰어난 창의력보다는 뛰어난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그 내용이 공상에 가까워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실현 가능성의 낮음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롤링을 공상가 혹은 공상소설가라 부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헛된 생각처럼 보이는 공상도 긍정적이며 유익할 수가 있다. 강기현 2015년에 중앙일보에 낸 기사에 따르면 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5가지 상상 혹은 공상 중에서 첫째, 이온 분출로 추진력을 만드는 이온 엔진은 이미 2015년에 이미 현실화됐고, 레이저 무기, 생명체 복제, 홀로그램은 일부 실현되었으며, 이것도 지금은 좀 더 실현됐겠지만 아직 완성까지는 안 됐겠죠. 레이저 무기 이런 게 상당히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력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반중력 장치는 아직 불가능한 공상의 영역에 남아있다. 이것이 10년, 11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 2, 3, 4까지는 상당히 더 이제 현실에 가까워졌고 중력 5번은 여전히 아직도 공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공상이 내일의 상상이 되고 훗날엔 창의가 되어 신제품으로 창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창의, 상상 및 공상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이것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자명하다. 이것들은 과학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인 새로운 것, 대상 속성 관계를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식보다 상상력을 더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합니다. 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대답도 창의, 상상 및 공상을 아우르는 비사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사실적 사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비사실적 사고. 그 비사실적 사고에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두는 것은 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지만 얼마 지나면 또 실현될 수 있는 상상, 또 공상,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더 나아가서 망상까지 가버리면은 망상까지 가고 환각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신병이다.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생각을 제가 많이 해라 하지만 생각을 하되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살아남으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몇 번 지난 거 모르겠네. 13분. 알았어.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용어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학이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 이름 짓기도 사실은 용어 정리하기로 보면은 자,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경북대 철학과 앞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명예교수인 신호연은 1979년 봄 철학개론 강의에서 철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철학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 학기 내내 강의했다. 그 중에서도 다소간 뜬금없어 보이게도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다. 명예교수신데 돌아가셨어요. 한 10수년 전에. 그러니까
명예교수님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79년, 지금부터 47년 전 바로 이맘때 철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그래서 제가 노트 여백에 적어놨죠. 필자는 그때 학부 2학년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46년이 지난 지금, 작년에 썼으니까 46년인데 지금은 47년입니다. 지금 필자는 이 멘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우선 5.1에서 철학은 개별 과목으로서의 철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 내지는 과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5.1을 5.1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가 이렇게 전환했어요. 어떻게? 철학 대신에 과학을 넣었어요. 과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이거 47년 전에 학부 2학년생이 이걸 들었는데 자네들이 오늘 우연히 2학년생들 아이가? 3학년이가? 어? 3학년이가? 그리고 자네들보다 1년 더 어릴 때 작년 이맘때 내가 이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하는, 학문을 하는 전부라는 거를, 거의 전부라는 걸 내가 어떻게 꿰뚫어 보겠다,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위 5.2의 명제 속에 과학을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신호영 교수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4.5장에서 개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으로 정의했다.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명이라는 자구에 혼용되어 명사 또는 명사고만 이름을 나타낸다고 보면 안 된다. 이건 앞에서 늘 말했고, 개체 말할 때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 및 동사까지, 그리고 기능어인, 관사, 전치사, 접속사, 법조동사까지 모든 용어가 개체 이름이라고 했다. 알았죠? 개체 이름. 명사 book은 대상의 이름이며 형용사 read, 부사 quickly, 자동사 run은 속성의 이름이다. 그리고 타동사의 love나 give는 관계의 이름이다. 나아가서 관사 the, 접속사 and, 법조동사 must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이름으로 간주함을 각주에서 밝혔다. 그러면 5.1에서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6점, 4.30의 과학을 하는 방법에서 과학을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작업을 하라는 말이다. 용어가, 두 번째 BC가 용어 정리하기였거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이름을 지어야 하니 결국 과학을 하는 4.6장, 4.30의 첫 번째 작업과도 관련이 된단 말이죠. 결국 신호영 교수의 말을 넓게 해석하면 4.30에 나오는 과학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47년 전에 철학과 개론을 들으면서 노트 여백에 받아 적어서 들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사고와 언어 그리고 과학과 창의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47년, 45년, 4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아하, 신호영 교수가 했던 그 말씀을 그냥 거기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의 강의가 대단하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 경북대학교 4년 해서 대학원 12년 반 해서 16년 반을 제가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6년 반 대학에서 들었던 최고의 명강의 하나는 뭐냐? 1979년 봄학기에 이 대학에 펼쳐진 신호영 교수의 철학개론이다. 아시겠어요? 저 뭐 해외 명문대, 뭐 서울의 명문대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제대로 된 강의는 그 신호영 교수 강의였다. 첫째, 과학을 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과학을 하는 방법인 4.30A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4.30B의 의의뿐만 아니라 지시물이 있는 개체의 속성을 더 바르게 정의하기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것도 대상, 속성, 관계 이름들, 즉 용어들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다. 어떤 용어를 안다면 그 용어의 의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용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거냐 하면은 부엌 같은 경우는 부엌의 어느 내적 의미를 의의라고 한다고 했죠. 부엌이 가리키는 이 지시물, 대상을 지시물이라 하고 대상을 지시물이라 하고 영어로는 referent라고 그래요. referent. sense and referent. 이 두 차원에서 생각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 시에서는 지시물 없이 의만 있는 개체의 이름을 찾아 정리하기에 관해 생각해 보자. 대상, 속성, 관계 이름들이 가리키는 지시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가리키는 지시물이 없는 용어는 의만 지닌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이름들은 의의 집에 넣어 보관하라는 뜻이다. 자, 제우스. 제우스죠. 주스죠, 주스. 이거 영어 발음은.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이 산타클로스, 드래곤, 용이 존재하는가? 아니라면 의의 집에 넣어 보관해야 할 용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을, 교재를 갖고 제가 할 때는, 하던 중간에도 시간이 약 20분 지나면 중단하겠어요. 그리고, 3차시로 다시 시작하겠어요. 3차시에는 이 둘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차시를 마감하겠습니다.